2025년부터 어르신들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기초연금, 병원비, 간병비, 일자리까지 대개편.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2025년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반가운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기초연금의 인상입니다. 기초연금이 뭔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30만 7천 원이 지급되는 구조였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 금액이 무려 4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단순히 12만 원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약 9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1년으로 따지면 108만 원. 이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반가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을 화나게 했던 부부가맥제도가 2025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우리 둘이 같이 산다고 연금을 깎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억울함을 느끼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과거에는 어땠나? 현실 속 부부 가맥 사례.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모 어르신 부부의 경우를 볼게요. 두 분 다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됐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이 깎였습니다. 원래 1인당 30만 7천 원이면 두 분 합쳐서 61만 4천 원을 받아야 맞는 것 같죠? 하지만 부부 가맥제도 때문에 각각 27만 원씩만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두 분이 합쳐서 받은 돈은 54만 원. 매달 7만 4천 원이 줄어든 거고 1년이면 무려 89만 원이나 손해본 셈입니다. 더 속상한 건 두 분 다 병원도 자주 다니고 약값도 많이 드는데 이런 연금조차 부부라는 이유로 깎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아니, 애들 다 나가 살고 우리 둘이 겨우겨우 사는데 왜 부부라고 같이 살면 연금을 덜 주는 거야? 같이 산다고 돈이 더 생기나? 김 어르신 부부가 실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2025년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부부여도 1인당 최대 40만 원씩 지급됩니다. 앞서 예로 든 김 어르신 부부처럼 예전에는 54만 원 받았지만 이제는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분이 매달 장을 보러 갈 때 조금 더 고기나 과일을 사 드실 수 있고 치과 치료나 건강검진도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선 이런 인상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드려야 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부부라고 해서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냐? 맞는 말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이 생활비의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르면 그 자체로 숨통이 트이는 거죠.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의 질 자체를 높이기 위한 복지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나? 하고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 월 약 202만 원, 부부 가구 월 약 323만 원 이하였어요. 즉, 이 기준보다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낮다면 대부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급, 사업소득, 연금뿐만 아니라 재산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소득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 가치가 일정 금액만큼 소득으로 환산돼요. 그래서 실제 월급이 없더라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들고 가시면 되고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 KR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12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리는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결정됩니다. 꼭 주의하실 점은 예전에 소득이 높아서 탈락하셨더라도 이제는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한다는 것. 특히 부부 감액 때문에 받던 금액이 적었던 분들, 2025년부터는 자동으로 인상 적용되지만 한 번도 신청을 안 해보셨다면 반드시 먼저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어요.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기초연금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내가 자식이 있다고 연금 못 받는 거 아냐? 나는 시골집 하나 있는데 탈락이겠지? 이렇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대상이 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는 대상자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예전엔 안 됐지만 지금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속출할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르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 꼭 알려주세요. 매달 40만원, 1년이면 거의 500만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건 권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지 않지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됐던 억울함도 이제 끝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변화입니다. 꼭 신청하시고 주변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 계속 받고 싶으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돌봄 서비스 개편 더 촘촘하고 따뜻한 변화. 요즘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걸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동네 작은 커피숍에서 어떤 할머니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휴, 병원 예약도 어렵고 집에서 걸어 나가기도 힘든데 병원은 자꾸 멀어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그냥 참고 살지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제는 낯설지 않죠.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아프지만 참고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는 병원 가는 일 자체가 큰 모험이었죠. 과거엔 어떻게 했냐고요? 기존의 건강복지 시스템은 병원 중심, 환자 책임 중심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 갈 힘이 있든 없든 예약을 혼자 잡든 말든 아프면 일단 병원에 직접 오세요. 이게 기본이었어요. 장기 요양 등급이 있어야 요양보호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예를 들어 심장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박정순 할머니가 겪는 장기요양 4등급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어요. 이유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기준 때문이었죠. 그런데 정작 혼자 병원 가는 것도 어려운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5년엔 정말 달라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노인 중심 건강복지 통합 시스템으로 정책이 전면 개편되었어요. 변화 1.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전엔 어르신이 병원에 찾아가야 했다면 이제는 의료인이 직접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제는 7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지역 보건소와 연계된 방문 간호사 서비스가 확대되었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서 혈압, 당뇨 수치 확인하고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해주는 시기죠. 박정순 할머니 같은 분들도 이젠 병원 예약 걱정 없이 집에서 편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변화 2.
노인 돌봄 매니저 제도 도입. 이건 정말 획기적이에요. 예전에는 노인복지관, 보건소, 동사무소, 요양센터 등 다 따로 놀았어요. 무엇을 신청하려 해도 그건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라는 말만 돌아왔죠. 그런데 이젠 노인 돌봄 매니저 한 사람이 모든 걸 연결해주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마치 어르신 개인 비서처럼 어르신, 이건 장기요양 신청해드릴게요. 요건 복지용구랑 연계해서 침대 바꿔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전반적인 건강, 생활, 돌봄 서비스를 한꺼번에 조율해줘요. 이 시스템 덕분에 행정적인 허들도 확 줄었고 어르신들은 내 담당자가 있다는 든든함 속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변화 3. 약국병원 연결 데이터 통합.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의학정보 통합 시스템이에요. 예전엔 병원 갈 때마다 매번 과거 기록을 말해야 했죠. 저 지난주에 약 타왔는데요. 혈압약이랑 당뇨약이었어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 기억하시기도 어렵고 실수도 많았죠. 이젠 병원과 약국이 연동돼서 처방 기록, 건강 수치, 약 복용 이력이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중복 처방도 줄고 어르신들도 복용 중인 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변화 4. 디지털 격차 줄이기 실버 스마트 교육 병행.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예전엔 스마트폰 활용 못하면 아예 정보에서 소외됐죠. 하지만 이젠 실버 스마트 교육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건강앱 사용법, 영상통화, 병원 예약앱 활용법 등을 10일로 천천히 가르쳐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도 이제 앱으로 병원 예약해 하고 자랑하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결국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노인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와 역사를 가진 우리 사회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 가는 것도 걱정해야 하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서 매일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2025년 이 건강돌봄 시스템의 개편은 단지 행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올리고 자존감을 지키고 사람다운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돕는 변화예요. 이렇게 2025년부터는 건강과 돌봄이 분리되지 않고 어르신을 중심으로 통합되며 훨씬 사람답고 따뜻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존중의 문화인 거죠. 계속해서 다음 챕터에서는 주거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챕터 3. 이젠 혼자 두지 않아요. 마이너스 노인 돌봄 서비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가족 중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 계신가요? 예전엔 이게 참 큰 걱정거리였어요.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밥은 챙겨 드시나 외롭지는 않으실까? 자식들은 멀리 있고 이웃과도 왕래가 줄어든 요즘엔 노인의 고립과 사고, 위험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꽤나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노인 돌봄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스마트 기술과 맞춤형 지원을 도입하면서 실제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 주 2회 정도 방문해서 안부를 묻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주였죠.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돌봄으로는 부족했어요. 방문도 짧고 그마저도 사정 따라 안 오고 결국 혼자 있는 건 똑같아요. 라는 어르신들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부터 스마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집 안 곳곳에 센서가 설치되고 노인이 갑자기 움직임이 없거나 화장실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경우엔 바로 보호자나 돌봄센터에 알림이 가요. 기계가 감시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안전을 24시간 눈뜨고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셈이죠. 또 하나 달라진 점. 예전엔 돌봄이라고 하면
그냥 방문해서 말벗 해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젠 건강 상태, 정신 건강, 식사, 사회적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체크하는 통합 돌봄 체계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식사는 잘 하셨는지, 약은 챙겨 드셨는지까지 매일 관리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은 주기적인 기억력 테스트와 정서 케어까지 포함되고요.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8세 김모 어르신, 혼자 지내며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어요. 예전에는 병원 예약도 있고 약도 가끔 빼먹곤 하셨는데 2025년부터 스마트 건강관리 키트를 지원받으시고 나선 매일 체온혈압 혈당을 자동으로 체크해서 앱으로 보고되고 보건소에서 수시로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건강도 훨씬 나아졌고 안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통합 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70% 이하 노인에게는 무료로 지원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어르신들에게도 고품질 복지가 도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복지는 돈 있는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야?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권리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철학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변화된 점은 주거와 돌봄의 연계입니다. 2025년부터는 각 지역마다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설치되어 노인이 집 근처에서 의료와 간호, 식사, 돌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작은 요양병원이 동네에 생긴 셈이죠. 멀리 이사가지 않아도 내가 익숙한 동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런 돌봄 정책들은 특히 치매 노인, 신체 기능이 떨어진 노인, 고립된 독거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처럼 가족에게만 돌봄 책임을 지우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서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이제는 걱정이 조금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혼자 있는 부모님, 시골에 계신 할머니 생각에 늘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이제는 달라진 제도들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도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챕터 4. 노후, 더 이상 두렵지 않도록 돌봄과 커뮤니티, 외로움 없는 노년을 위하여.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죠.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건강보다 더 큰 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정부는 외로움 제로지 이하로를 목표로 한 커뮤니티 돌봄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런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삶의 중심이 바뀌고 기존의 이웃이나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기 일쑤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외롭게 방 안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마음이 더 먼저 아프다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돌봄이 시설이 아닌 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한층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이 살던 동네에서, 원래 살던 집에서 평소처럼 이웃들과 어울리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방문간호 서비스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시의 경우 마을돌봄센터라는 공간이 새롭게 생겼어요. 이곳에서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모여서 밥도 함께 먹고 간단한 운동이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필요한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다 집에 돌아가실 시간에는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사들이 동행해서 귀가를 돕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을 분들이 이제는 내일 뭐 할까? 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외로움 대응 서비스입니다.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어르신의 생활 패턴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예전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홀로 지내시던 어르신이 몇 달째 문을 안 열어도
아무도 몰랐던 일이 실제로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젠 동네 주민센터에서 1인 가구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AI 감지 센서나 스마트워치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도 눈에 띕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병원 예약 하나 하려면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결국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디지털 동행 지원사라는 직업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동네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약을 주문하고 병원에 예약하고 손자 손녀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죠. 한 70대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 대수냐고 하겠지만 나한텐 손주 얼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나도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또한 복지관이나 경로당이 단순한 식사 제공 장소에서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바뀌는 점도 중요해요. 그림 수업, 노래 교실, 탁구 모임, 글쓰기반 등 어르신들의 취향에 맞춘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참여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동네 복지관은 노인 유튜버, 양성 과정을 열어 어르신들이 직접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올리며 소통하고 계세요. 웃음기 섞인 어르신의 한마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나도 이제 구독자 있어. 세상 좋아졌지 뭐야. 결국 이런 변화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돌봄이란 말이 이제는 단순히 누군가를 부축해주는 것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2025년의 노인복지 정책 변화는 그저 지원금이나 서비스 숫자를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내가 아직도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고립과 외로움이 없는 노년, 마음이 건강한 노후. 이게 바로 진짜 복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몇 살까지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와 살았느냐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제도도 우리의 인식도 조금씩 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늘 사람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정말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기초연금 인상부터 돌봄 국가 책임제, 건강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존엄한 삶과 행복을 위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도 우리가 알고 제대로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진짜 힘이 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린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꼭 확인하시고 주변의 부모님, 어르신께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노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